오늘은 홍루몽 완전 정복 세 번째 이야기로 홍루몽 12곡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영국부와 영국부 사람들이 다 모인 연회가 있었는데 보옥은 너무 심하게 뛰어놀아 오후가 되자 온몸이 노곤해지면서 낮잠이 밀려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투정을 하는 보옥을 대부인은 가용의 아내 진가경을 시켜 좀 재우도록 하자 진씨는 상방 뒤에 침실로 보옥을 안내해 침대에 눕혔습니다. 보옥이 침상에 누워서 벽에 걸린 그림을 보니 열려도라는 제목이 달린 그림이었는데 그 옆에 다음과 같은 두 줄짜리 시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사동문 계학문 인정년달 직문장 세상의 도리는 학문으로 밝혀지고 사람의 깊은 속은 문장으로 알 수 있다. 이 글을 본 보옥은 괜히 심사가 뒤틀려 이 방에서 자기 싫다고 떼를 쓰자 진씨는 보옥을 자기 방에 데려가 눕히는데 그 방에는 측천무후가 쓰던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연이 서서 춤추던 쟁반도 놓여 있었는데 쟁반 위에는 알록산이 양귀비에게 던져 저통을 상하게 했다는 그 전설적인 모과의 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보옥은 이내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진씨를 따라 마치 신선이 노는 듯한 곳으로 가고 있었고 산모롱이를 돌자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노래를 부르며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호 환경의 경환선고이며 이곳은 한천 위의 망소에 있으며 인간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시면 경환선고께서는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온지요? 인간의 애정 문제를 맡아보는 일이 내 직책이지. 요즘 들어 부쩍 사랑에 갈등이 생긴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회포를 풀어주려고 여기까지 왔느니라. 생각이 있으면 집에 들러 차나 한잔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번에 새로 지은 홍루몽 선곡을 명창 가이들이 부르는 것을 들려줄 테니 들어보아라. 그것은 결코 너와 무관하지 않을 터이니. 보옥이 그를 뒤따르기에 곧 태호 환경이라는 석조 건물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상한 것은 언젠가 이곳에 와본 적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어뢰 정천이란 현판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꺼져라 탄식해도 고금의 애정은 그치지 않고 한번 뜨거워진 남녀의 안타까움은 풀 길 없어라. 보옥은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해서 애정은 그치지 않고 안타까움은 풀 수 없을 것인가? 사랑을 실제로 한번 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선고를 따라 다른 곳으로 들어가니 양옆으로 현판을 단 궁궐문이 늘어서 있었는데 치정사, 결혼사, 조제사, 여원사, 충감사, 추비사 등 모두 애정에 얽힌 사연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곳을 보고 싶다는 보옥에게 선고는 그곳은 인간계 모든 여자들의 과거와 미래가 있는 곳이라 함부로 출입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보옥은 한 군데라도 보여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선고는 하는 수 없다고 여겼던지 박령사라는 현판이 붙은 방을 보여주었다. 이름대로라면 인간의 수명에 관한 기록이 있는 곳인 듯했다. 안에는 큰 항이 여럿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니 금능 12차 정책이라고 쓰여 있었다. 마침 고향에 관한 기록인 것 같아 보옥이 물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금능 성내에서 가장 뛰어난 12여자의 사주팔자를 기록한 것인데 그게 궁금한가? 금능은 아주 큰 곳이라 여자들이 여러 수천 명이 넘는데 왜 필이면 12여자인가요? 우리 집 여자만 해도 수백 명이 넘을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출중한 여자들만 골라 담은 사주팔자지.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함에 있지. 보옥은 함을 열고 그중 한 권의 책을 열어보았는데 모두 겉장에 그림이 있고 안에는 시가 있을 뿐으로 시의 내용은 도무지 모를 말들 뿐이었습니다. 뜻도 모르면서 책을 뒤적거리는 보옥에게 경환선고는 더 재미있는 곳을 보여줄 테니 그리로 가자고 하는데 그곳은 기이한 꽃과 이름 모를 풀이 난만하고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얘들아, 손님 오셨다. 나와 봐라. 경환선고가 다른 선녀들을 불러냈다. 갑자기 나타난 선녀들은 잠자리 같은 선녀 옷을 걸치고 있었는데 모두 하늘하늘한 몸매를 자랑하며 주위로 몰려들었다. 하나같이 아름다운 꽃송이들이었다. 언니도 참 손님 오셨다더니 겨우 꼬마 총각이요? 선녀들은 실망한 듯 들어가려고 하며 이렇게 내뱉는 것이었다. 요즘 강주님께서 오신다기에 기다리고 있었더니 겨우 이런 추남을.
보옥은 자기를 보고 추남이라는 바람에 화가 나서 돌아서 나오려는데 경환선고가 만류하면서 선녀들에게 영국공과 영국공의 영혼들 부탁으로 보옥이를 톡톡히 교육시켜서 보내라고 합니다. 선녀들은 보옥을 데리고 어느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방은 드높은 향기가 코를 찔렀는데 그 향기는 명산대천의 온갖 풀과 나무의 진액을 모아 만든 향기라고 합니다. 이번엔 한 소녀가 향이 더 특이한 차를 내왔는데 그 향기는 선화령초에 이슬로 덮어낸 천화일골 차이며 그들은 치몽선고, 종정대사, 인수금녀, 도한보리로 모두 경환선고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입에 넣기도 전에 살살 녹는 산의 진미의 음식이 나왔는데 특히 술맛이 천하일품이었고 식사가 끝난 뒤 12명의 무희가 나타나 홍누몽 12곡이라는 노래와 춤을 선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래 가사가 적힌 글을 주면서 가사를 보면서 들으면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보옥은 하늘하늘한 소매 끝과 볼록한 젖가슴만 볼 뿐 노래 가사의 뜻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옥아, 이 12곡을 듣고도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니? 무슨 생각이요? 보옥이 딴전을 피웠다. 이 귀여운 바보. 선녀들은 보옥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애당초 글렀다고 생각하여 부곡을 하나 더 들려주었다. 봄이 가면 꽃이 지듯 좋은 일도 끝이 있다. 해가 망신하는 원인은 정욕에서 비롯되나니. 보옥은 노래를 다 듣고도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고 노래가 지겹기까지 했는데 선녀가 보옥을 데리고 화려한 꽃 무늬가 수놓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뜻밖에도 아리따운 여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꼭 보차 같기도 하고 대옥이 같기도 한 모습으로 보옥은 여인에게 정신을 빼앗겨 황홀한 상태에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녀는 세상의 모든 상류층 사회는 바람둥이 사내와 말괄량이 계집 때문에 망한다면서 보옥이 그런 남자가 되지 말라고 그림도 보여주고 노래도 들려준 것이라고 합니다. 보옥이 자기는 나이도 어리고 그런 남자가 아니라고 하자 선녀는 당장은 아니지만 앞길이 뻔하다며 천성적으로 타고난 의음이 더 큰 문제라면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게 보여줄 게 있다. 실제로 너에게 결혼 생활이란 게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아명을 견미라하고 자를 가경이라고 하는 내 동생을 너의 아내로 줄 테니 그 밖에 다른 여자에게는 일체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 알겠니? 선녀는 남녀가 치러야 할 비사를 가르쳐준 다음 밖으로 나가버렸다. 졸지의 가경을 아내로 맞이한 보옥은 남녀의 합한이 이렇듯 황홀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는 잠시도 가경의 옆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꿈같은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자신들도 모르게 호랑이 떼가 우글거리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앞에는 시퍼런 강물이 흐르고 다리도 없어 도망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경환선고가 나타나 이곳에서 도망칠 수 있는 뗏목이 하나 있는데 연분 있는 사람만 건네준다고 하는데 강물이 용트림을 하더니 야차와 해기가 흉악한 형상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보옥은 순식간에 그들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는데 보옥이 놀라 고함을 지르며 발버둥을 치다 꿈에서 깨어났고 온몸에 진땀이 나서 옷이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스빈을 비롯한 시녀들이 달려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냈는데 진씨는 보옥이 자신의 아명이었던 가경을 부르는 것을 기이하게 생각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차를 마신 보옥이 침상에서 일어나 옷을 입으려고 하자 스빈이 바지를 입혀주려다 손이 무심결에 널쩍다리에 닿았는데 무언가 끈적거리는 것이 묻어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몽정이었다. 어머나, 이게 다 뭐야? 스빈은 얼른 손을 뗐다. 보옥은 스빈의 손을 잡아 비틀며 살짝 낯을 불켰다. 눈치 빠른 스빈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 자리를 물러났다. 저녁이 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스빈은 보옥의 속옷을 가지고 가서 물었는데 스빈은 보옥보다 나이가 2살이나 위라서 알만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보옥이 스빈의 귀에 입을 갖다 대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고 스빈이 약속하자 선녀와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빈은 부끄러워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웃음을 억지로 참으면서 듣고 있었다. 한참 이야기에 열을 올리던 보옥이 갑자기 스빈을 침상 위로 끌어올렸다. 그 일을 직접 재현해보자고 했다. 마침 아무도 없는 조용한 때여서 두 사람은 운우의 정을 실컷 나누었다.
그 뒤부터 그들은 자주 몰래 만났다. 그러고는 남다른 사이가 되어 각별히 가까워졌다. 어느 날 영국부의 초라한 행색인데다 먼 길을 걸어와 몹시 지쳐 보인 한 노파가 찾아왔는데 어린 외손자를 데리고 왔고 외손자의 성이 왕씨로 왕씨 부인과는 친척 관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문지기들이 들여보내지 않자 왕부인을 바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노파는 후문으로 가서 옛날 이웃에 살던 고향 사람인 주서를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노파를 만난 주서의 아내는 그녀의 손부터 덥석 잡는 노파가 누군지 떠오르지 않았는데 노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노파가 시어머니의 친구 유씨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주서방댁은 왕이봉의 신복 하녀인 동시에 왕이봉의 남편인 가련의 비공식 첩인 형아의 허락을 받고 유노파를 어떤 방으로 안내했고 대부인께 손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립니다. 대부인이 가까운 친인척 관계는 아니지만 사람을 괄시하는 법은 아니니 조금 동정해 보내라고 하자 희봉은 마침 하녀들의 옷을 사줄 돈 20냥을 주며 살림에 보태 쓰라고 내놓았습니다. 유노파를 돌려보낸 주서의 아내는 그 길로 왕씨 부인에게 보고하러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 나오려 하는데 설씨 부인이 마침 잘 왔다며 불러 세웠습니다. 이 비녀들을 아시며 아가씨들에게 선물로 나눠줘. 그러면서 설씨 부인은 향릉을 불러 꽃비녀를 가져오라 이른다. 금천아와 놀고 있던 향릉이 안으로 들어가 비녀가 담긴 상자를 가지고 왔다. 여기에 궁중에서 나온 비녀 12개가 있으니 이 댁의 아가씨 3분에게 2개씩, 나머지 2개는 대옥 아가씨께, 그리고 4개는 희봉 아씨께 드려요. 주서의 마누라는 영춘, 탐춘, 석춘 세 아가씨들에게 꽃비녀를 손수 꽂아주며 너스레를 떨고 희봉의 방을 거쳐 대옥의 방으로 갔는데 대옥은 보옥을 비롯한 여러 사람과 구련원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서네가 꽃비녀를 설씨댁 마님의 선물이라면서 전하자 보옥이 얼른 비녀 상자를 가로채어 열어보았는데 보옥의 손에 들린 비녀를 보며 대옥이 물었습니다. 그거 나한테만 보낸 건가요? 다른 사람한테도 보냈나요? 다른 아가씨들에게도 보냈지요. 이 둘은 아가씨께 드리라고 했어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옥의 표정이 셀쭉해졌다. 그렇다면 좋은 것은 다 고른 뒤 찌꺼기만 가져온 거네? 보옥이 따라서 거들었다. 보옥은 주서방 댁으로부터 보차가 몸이 좀 아프다는 말을 전해 듣고 신하를 시켜 빨리 가서 문병을 하고 오라고 채근했고 하녀 천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향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서방 댁은 아무래도 이 방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며 방을 나왔는데 그보다는 사위 냉자흥의 일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남편 냉자흥이 술이 취해 사람을 팼는데 맞은 사람이 새도 가문에 있는 사람이라 그를 잡아다 귀양을 보냈다며 새파래져서 도와달라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이 일을 청탁해야 할까 고민이었는데 영국부 인물들이 하나같이 권세가 있었지만 그래도 발벗고 나서줄 사람은 희봉아 씨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루몽 완전 정복 4번째 이야기 기기묘묘한 인연들로 이어집니다.